네,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쪽에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 수주도 있었고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침투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차 전지 K배터리 국내 배터리 사업자들의 지금 글로벌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그 3사가 그 선점을 했던 효과는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은 원래 자국 내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성장해 오다가 작년, 재작년경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해외 진출이 시작되어 가지고 네. 상당히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전기차 시장에 앞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수진 연구원이.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이 발전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CATL이라든지 네. 뭐 BYD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차 배터리 중국 제조사와 네. 우리나라 3사 네. LG와 LG 뭐 솔루션이죠.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요. 솔루션. 예.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네. 삼성 SDI. 예. 이렇게 이제 경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이 경쟁 과정에서 우리가 점유율 2위라고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을 빼버리면 1위 아닙니까 혹시? 그 보면은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위, 2위 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맞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자꾸 따질 때 뭐 상용차를 넣고 빼고 따지면서 네.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선점 효과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중국 업체들 중에서 자꾸 그 아래 그레이드, 즉 3류나 2류 업체들하고 종종들 비교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중국의 소위 그 탑티어급에 있는 업체들은 예. 우리나라 3사와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고요. 예. 오히려 뭐 신기술이라든지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3사보다 뛰어난 점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3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주에 아마 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네.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거든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도 그렇고 좀 오해라 그럴까요? 제가 뭐 LG 쪽으로 LG 화학 쪽으로 뭐 디펜스 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워낙에 LG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많고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다른 이 두 개사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서 봐주던 시기가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작년 정도까지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만 네. 이제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든지 또 경쟁자들의 수준을 봤을 때 네.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뭐랄까 과연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그리고 선점 효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탑티어급이었다고 하지만은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앞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LG가 세계 최대 규모 ESS 배터리 화재 우려로 인해서 셧다운이 됐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좀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저께 나온 그 기사 내용 보시면은 그게 신형 렉 설계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그게 과열로 셧다운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셀의 문제가 될지 단지 렉 설계 문제가 될지 그런 부분은 초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건은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게 문제가 자꾸 일이 연발해서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일까지도 자꾸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그 ESS 배터리의 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제가 수 그 있습니까? 렉이라고 말씀을 드린 네. 거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단전지가 하나가 들어가지만 예. 그 배터리 전기차나 ESS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단전지가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지를 원샷으로 하나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또 새로운 중간 단위를 만들어서 넣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관리가 되는 단위 중에서 그냥 이름을
그 렉이라고 그냥 부르는 형태도 있고 묘들도 있고 네. 그런데 ESS 같은 경우는 그게 설비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보통 설비에서 어떤 뭐 그 도서관 같은 데서도 책 같은 게 쌓여 있거나 또 창고에 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 렉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저희들이 사실 상상을 하면서 이 배터리를 이해를 지금 해야 돼 가지고 사실 네. 앞에다 갖다 놓고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우리나라의 3사의 배터리의 자리 지각 변동 이게 좀 저는 좀 예민한 표현이긴 한데 네. 이게 지각 변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의 조정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지금 어떤 기업이 좀 앞서고 있나요? 지금 3사 중에서 어느 기업이 앞섰다기보다는 이제 3사가 어느 기업이 딱히 앞섰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아, 다 비슷하게 가고 예, 있나요? 그리고 또 그 시장에서 자꾸 나오는 그 오해가 뭐가 있나 하면은 3사 중에서 특정 한 회사가 뭐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 회사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네. 그냥 그 우리나라 3사는 시작도 거의 같은 해에 시작을 했고 역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쪽 먼저 시작한 전기 배터리 차를 시작한 역사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이 리튬이온 2차 전지 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한중일 예. 아시아 3개국이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그 90년대하고 80년대에 리튬 1차 전지를 2차 전지로 만들려고 했을 때 아시아 3개국하고 미국, 유럽 쪽 국가들의 방향성이 달랐어요. 어떤 방향? 그 아시아 쪽은 리튬 이온 타입을 선택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거다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이미 그 리튬 금속 폴리머 2차 전지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네. 실패를 해서 결국은 뒤처졌던 거죠. 음.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도 이제는 리튬 이온 타입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지금 시작되어서 그동안은 한중일의 경쟁이었는데 네.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3사가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시작 시기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 이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를 딱 놓고 보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파우치형이냐 각형이냐 이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파우치 안에서 이렇게 축적 우리가 퇴적을 한다 표현을 하는데 층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걸 방식하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각 안에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전해 물질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하고 이 차이는 차이가 없습니까? 일단 3사의 시작은 예. 그 세 회사가 다 18650 원통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다 라인을 깔았었고 다만 어떻게 그 이후에 전개되냐는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각형 중대형 각형 같은 경우가 초창기 모델이 바로 프레스트 롤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 타입인데 네. 지금 그 SDI 같은 경우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젠5라고 부르는 것도 예. 사실 일종의 그 Z 폴딩에 가까운 형태의 스태킹 방식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그래서 3사의 그 셀 내에 들어가는 것, 그걸 제가 용어를 어떻게 부르냐면 코어 셀 구조라고 부르는데 코어 셀 구조의 기본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그 단독으로 다르게 라미네이션 스태킹 쪽을 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하고 SDI의 최신 기술들은 거의 Z 폴딩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어떤 배터리의 형태, 구조는 그렇게 3사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네. LG 쪽과 SK와 삼성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LG는 GM하고 합작을 한다 그럴까요? 협력을 네. 하고 있고 SK는 포드와 네.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삼성은 듣기로는 리비안하고 스텔라탄가요? 스텔란티스요. 스텔란티스 예. 이쪽하고 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 중대형 트럭을 위주로 간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가 최고다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좀 수요가 작은 반면에 덩치는 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가 더 높다 뭐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미국 자동차 시장을 보시면요, 픽업 트럭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그 SK가 잡은 포드의 F150은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SDI가 공급하게 되는 리비안의 그 형태도 거의 그 F150의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리비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그 SDI가 뭐 기업 내부 사정이라든지 회사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지금 투자 속도가 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전 세계의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업체 간의 역학 구도가 지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어서 SDI가 지금 뭐 다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네. 좀 여유 있게 예. 신중하게 국외 진출이나 합자사를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선물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라면을 먹기 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 뒷줄에 상당한 스토리가 있다. 미리 재배돼야 되고 6개월 전에 미래 주문을 선도 매매를 해야 돼, 매수를 해야 되고. 자, 이제 그렇다 그러면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번 우리 재벌 총수들이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땡큐 세 번을 하면서 투자에 감사하다 했는데 거기에 반도체 투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배터리 투자가 있었을 것이고 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모두가 배터리 간다면 네. 삼성도 지금은 뭐 공장 부지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의 세제 혜택을 요청을 한다든지 뭔가는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GM이랑 확고한 파트너가 있고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포드라는 확고한 파트너가 있지만 네. 지금 SDI가 네. 파트너를 잡기에는 상당히 좀 난감한 시기라 그럴까요? 리비아는 있고 스텔라티스가 있는데도 근데 그 두 회사가 포드라든지 GM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그 중량감도 그렇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약하거든요. 네. 특히 또 배터리 전기차 쪽에 더더욱 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아직 딱히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정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사실 수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처음에는 네.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줄수록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지금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차근차근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의 미래를 보시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자동차 형태, 물론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대중화되어서 사람들이 보조금이 없어도 살만한 차가 뭔가 하면은 풀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젠 워낙 매력적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사거든요. 근데 지금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는 배터리 사이즈가 너무 크고 보조금의 근간 자체가 배터리이다 보니 그 보조금의 크기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가라고 할 수 있는 즉 배터리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그 배터리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전기차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또 한 개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이제 수소차. 오늘도 저 모빌리티 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 처음 수소 자동차가 소개된 게 제가 알기로는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처음 개발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이제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되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소차는 전기차와 경쟁력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 보통들 수소차라고 부르시는 게 그 연료 전지 전기차라고 해서 네. 그 수소차도 일종의 전기차의 일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연료 전지와 2차 전지라고 즉 배터리라고 부르는 2차 전지는 그 학문적인 측면에서 전기화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네. 가장 중요한 타입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료 전지 전기차하고 배터리 전기차는 서로 뭐랄까 상보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당히 큰 중량이 큰 트레일러 즉 트레일러를 끌고 다녀야 되는 차량일 때는 확실히 연료 전지 전기차가 유리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배터리 전기차에 또 배터리를 무한정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차종은 상생하면서 커갈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일장일단을 말씀을 주셔서 수소차의 구조를 대충 제가 뭐 네. 틀리면 수정해 주십시오. 네. 앞에 배터리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뒷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뒷부분이 배터리 쪼매난 배터리 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퓨얼셀, 스택이 예, 있죠. 스택이 네. 존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산소를 빨아들이고 수소 탱크가 그 앞에 있는 거를 빨아당겨서 여기서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앞으로 이제 전동축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그 스택보다는 상당히 작은 규모다. 그래서 뭐 같은 뭐라 그럴까 구조지만 그래도 조금 더 무게감에서는 수소차가 효율적이고 거리 주행 면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이 크고
비용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비싼 측면이 있지만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한 8만 불 정도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차는 지금 상당히 가격이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보통 배터리를 바라보실 때 이게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그 일종의 도시 전설이요. 그 배터리가 엔진을 대체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연료전지 전기차의 부피라든지 무게랑 비교할 때는 네. 거기에 수소 본배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연료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연료전지 스택이라든지 추가되는 그 고출력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필요하죠. 수소 본배라든지 예. 이 전체 사이즈와 그다음에 그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팩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가를 봤을 때는 일단 초창기이고 그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전기화학을 하는 학연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네. 연료전지 쪽과 2차 전지 쪽은 예. 항상 경쟁을 해서 커가고 있고요. 야. 그리고 연료전지 전기차가 절대 배터리 전기차에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냥 이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위 시중에 나오는 네. 루머 같은 형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를 세우는 데는 한 15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반면 수소 충전소를 세우는 데는 한 30억 정도 되는 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형태다. 이제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또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을 할 거냐. 이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 비용에 관련된 면에서는 수소 저장소도 필요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배터리 전기차의 충전소 같은 경우는 송배전을 통해 가지고 네. 고출력으로 전기를 그 그리드에서 밀어주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음. 그 연료전지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주유소라든지 LPG 충전소와 구조가 비슷하죠, 오히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가면 갈수록 다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안 그래도 충전소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인데 네. 지금 연료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충전소가 워낙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아니 보급된 차량 대비로 해서 충전소가 충분히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 그런데 차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국에 아무리 100개의 충전소가 있다 하더라도요. 자기 주변에 그렇죠. 충전소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정책적으로 보급을 할 때는요. 예. 초창기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소, 그러니까 연료전지 전기차 쪽에 수소 충전소를 생각을 할 때는 배터리 전기차 쪽 이 충전소의 지금 변화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네. 어떤 게 있냐면은 원래 저속과 고속 충전소가 나왔을 때는 네. 그 현대 기아차 같은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고속 충전이라는 방식이 이제 네. 상용화가 되니까 예. 그 자체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현대 기아차에서 그 EPC라는 형태의 초고속 충전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테슬라는 초기부터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료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 아마 그 충전소 자체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1세대, 2세대 같은 초창기 거는 정부가 깔아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민간에서 뛰어들겠죠. 이제 그때는 네, 뛰어들겠죠. 그때는 현대 기아차가 직접 뛰어들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네. 네, 지금 수소차, 연료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 네. 수소차 하면 좀 폭발 위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좀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수소가 폭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보통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실험을 할 때 일부러 선배들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수소 분배를 틉니다. 그리고 잠굽니다. 네. 그다음에 라이터를 켭니다. 예. 네.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첫 번째 희석이 되고요. 예, 희석이 되고. 가볍기 때문에 예. 떠올라가고요. 예. 그게 폭발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히려 더 어렵고요. 아. 예. 그러니까 LPG 자동차와 비교해서 안전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연료전지 전기차의 안전성 부분은 생각보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연료전지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사실은 서로 닮은 꼴이면서도 작동의 원리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크게 다른데요. 예, 연료 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2차 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라서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꿈을 꿨거든요. 자동차에 원자폭탄을 하나 싣고 다니면 계속 핵 반응을 일으키면 자동차 연료 안 넣고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소위 말하면 수소 탱크를 하나 넣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서 전기차를 구동한다. 이제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이제 뭐 그런 시중에 나오는 폭발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수소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충전. 네. 아까 말씀 계속 드리면. 제가 전기차를 몰아보니까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편하죠. 이게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350km를 달리는데 서울 도착하면 한 70km 정도 남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충전을 하냐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 지하 6층에 내려가면 급속 충전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 혼자만 아는가 싶었더니만 나중에 모든 분들이 알아서 거리 다 몰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부 아파트 시설인데 네. 이 아파트 시설에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충전을 40분, 50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대가 나오는데 3세대, 2세대. 짧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수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저속 충전, 고속 충전, 그다음에 초고속 충전에 대해서 딱히 디테일한 건 고민을 안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얘기해 기업에서 줘야 알아서 되지 해라. 않냐.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 저속 충전기가 집중적으로 설비가 되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러서 상업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인근에는 그러니까 급속이라 부르는 고속 충전기가 설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 저속, 고속, 초고속 충전기를 어떤 전략으로 설비하고 위치를 바꿀 건가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아이오닉 5를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동네에 있는 그 충전소를 공용 주차장을 갔어요. 갔더니만 충전기가 고장 나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더 큰 문제죠. 아. 예. 일단 일은 저질러 놓고 나머지는 정부는 이런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었으니까 기업과 수요자가 부담해서 모든 리스크를 책임지고 가라. 이거는 정부가 말하는 신성장 산업 동력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정부가 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는 상태에서 네, 기업을 좀 더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도와주는 방향 자체가 음. 좀 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